네, 안녕하세요. 백버스입니다. 자, 올 상반기에 한 3월달인가 3월달 정도 될 거예요. 그때 이제 일기 신도시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동안 재건축 시장에 좀 가려졌던 이 리모델링, 그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에 비해서 좀 선호도가 덜했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분명 생긴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리모델링 시장이 재건축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 리모델링 시장이 지금 현재 붐을 일으키고 있고요. 자, 수도권 일기 신도시에 이어서 지방으로 추진이 빠르게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 지난달 그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금융, 세제 개선안에 리모델링이 지금 들어갔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안을 담았는데요. 예전에는 리모델링에 대한 반감도 굉장히 컸지만 일단 현실적으로 재건축이 불가능한 아파트들이 지금 굉장히 노후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전면 철거하지 않고, 자, 기존의 뼈대를 활용해서 집 크기를 이제 키우고 주택 수를 이제 일부 늘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와 관련된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예전에도 제가 이런 아파트들 좀 이렇게 추천을 많이 해드렸었는데 진짜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뭐 지금은 사실 뭐 분석을 해갖고 올라갔다라기보다는 그냥 다 올라가는 시장인데, 일단 그래도 차후에 그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라든가 추후 뭐 부동산이 좀 꺾인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뭔가 분석해서 매입한 아파트들이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자, 일단 4억 들여서 집값 15억 원 올랐다.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재건축에 가려져 있던 이 시장이 뜬다. 즉 리모델링 시장이 뜨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리모델링 추진한다 그러면 가격 굉장히 비싸죠. 근데 리모델링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자, 여러분들이 너무 급격하게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 좀 다른 지역이라든가 다른 아파트 주변 단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향후 일기 신도시를 우리가 좀 떠올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을 또 만만치 않게 쓴 아파트 단지들이 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뭐 단지마다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 현실적으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좀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분들이 좀 많다. 자, 그런데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특위에서 이 일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이제 담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더욱더 예의주시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사진이 좀 작은데요. 좌측편이 이제 개포우성 9차 아파트고요. 자, 그 다음에 리모델링 후 조감도. 그래서 이제 완성 후 아파트 조감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포스코 건설이 이제 올해 하반기에 리모델링 아파트가 이제 처음으로 일반 분양을 한다. 그래서 기존보다 주택을 더 지을 수 있는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이 2012년 허용된 지 무려 9년 만에 일반 분양에 이제 나서게 되는데요. 지난 8일 송파구 오금동의 오금 안암 리모델링 조합에 따르면 이 아파트가 리모델링에서 짓는 327가구 중에서 조합원 목을 제외한 29가구를 이제 하반기에 분양을 하는데, 1992년 준공한 이 아파트는 집 크기를 37제곱미터에서 84제곱미터 이하 보다 최고 40%를 넓히고 29가구를 이제 추가를 하는데요. 거의 30년 만에 그 새 아파트는 이제 다시 태어나는 셈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자, 오금 그 안암에 이어서 송파구에 이제 그 성지 아파트라든가 또는 강동구에 이제 그 둔촌 현대 1차 아파트, 그리고 이제 이천동의 현대 아파트, 그리고 경기도의 이제 성남시, 자, 분당 무지개 마을 4단지 등, 자, 사업 승인을 받고 이제 그 분양과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그 리모델링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요. 자, 이 아파트 단지들의 이제 위치라든가 그동안 이제 시세가 얼마만큼 상승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그 강남권에 보게 되면 그 리모델링을 이미 끝마친, 그러니까 한 몇 년 전에 끝마쳐가지고 지금 그 입주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런 아파트들도 이제 시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오금역이에요. 그 5호선 오금역이고요. 자, 이쪽이 이제 그 오금 안암이라는 아파트가 요쯤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파트 연차는 30년 차고요. 용적률은 432% 엄청나게 썼죠. 자, 이 해당 아파트 지금 전경이 어떻게 생겼었냐면,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복도식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이제 리모델링이 돼서 이제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된다. 자, 이 해당 아파트 이제 보시면은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래서 2017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약 한 6억 3천만 원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이건 호갱노노기 때문에 호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가격은 더 지금 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울에 좀 입지가 좋은 아파트, 좀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좀 그래도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에 비해서는 좀 눈길을 덜 줬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간 매매 가격 동향 여러분들과 부동산 흐름 살펴보죠. 자, 그럴 때마다 이제 천호동 쪽에 뭐 좀 오래된 아파트, 나홀로 또는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들 요즘 최근에 많이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있다. 물론 직주 근접상 또는 가격적인 문제, 자, 이런 부분 대출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자, 이런 그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거를 목적으로 또 염두에 두시고 취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자,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가끔가다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 아파트들을 지금 사고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황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또 쭉 가면은 그 개포 우성 9단지 아파트가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DH 그 퍼스티어 아이파크 아파트 부지고요. 자, 바로 위쪽에 그 개포 우성 9차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세대수가 작아요. 232세대. 자, 그 다음에 이제 1991년 1월에 입주한 그 31년차 아파트고, 용적률은 249%입니다. 자, 이 아파트의 전경을 잠깐 보게 되면, 자, 지금 일단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요렇게 지금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단지는 굉장히 작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아파트도 보게 되면 엄청나죠.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한 2017년도부터 지금 보게 되면 차익이, 그러니까 시세가 약 17억 8천 정도 올라갔습니다. 17억 8천. 거의 18억까지 올라간 건데요. 이것도 네이버 상의 호가로 보게 되면 이거보다 더 비싸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32평이 지금 현재 호갱노노상 26억 8,143만 원에 나와 있는데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리모델링 이 호재도 분명히 작용을 했을 거다. 그래서 입지가 좀 좋은 지역에 좀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좀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 또는 용적률이 높은 아파트들도 자, 이런 거주와 또는 투자 목적으로 좀 이렇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예전 같지 않고 많이 늘어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기존에 한 몇 년 전에 이미 그 리모델링이 완성이 돼서 입주한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청담동인데요. 그래서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바로 우측에 보게 되면 여기가 청담 그 레미안 로이뷰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이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77세대고요. 자, 이제 입주 8년 차인데요. 지금 현재 용적률은 370%예요. 근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물론 뭐 강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일단 요 해당 아파트도 리모델링이 된 이후에 완전한 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완성된,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 완벽한 신축 아파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 깔끔한 외형과 그다음에 이제 그 새로 태어난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각광을 받았다. 그게 이제 바로 가격으로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41평형 그 단일 평수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을 하면서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호갱노노상으로는 24억 3천만 원에 지금 이 나와 있고요. 아마 호갱노노가 아니라 이제 네이버에 물건이 올라와 있다면 이보다는 가격이 좀 더 비싸게 나와 있을 확률이 더 높다. 지금 보고 있는 요 아파트가 리모델링이 된 그 청담동 로이뷰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지나가다 보면은 이 아파트가 리모델링이 됐는지 뭐 새로 이렇게 만든 아파트인지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신축 아파트하고 외관상으로는 똑같아요. 물론 이 내부적인 부분은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서 만들어진 신축 아파트하고는 좀 다르겠죠. 자, 구조적인 부분도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좀 신축 아파트처럼 뭐 요즘에는 그 3베이, 4베이 뭐 구조로 이렇게 막 좀 채광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베이를 조금 많이 늘리는 편인데, 요 리모델링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단지 특성에 따라서 예전에 그 뭐 우리가 이제 2베이라고 할게요. 그 2베이를 좀 유지하면서 좀 직사각형으로 좀 늘리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신축 아파트, 요즘 신축 아파트에 비해서는 좀 채광 효과가 좀 떨어질 수는 있다, 그런 단점은 좀 있어요. 보는 김에 좀 다른 아파트 추진하고 있는 단지도 좀 보겠는데요. 여기가 이제 그 8호선 송파역이고요. 여기가 그 유명한 송파 헬리오시티입니다. 바로 이 송파역 인근에 이제 송파 성지 아파트가 여기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주변에 뭐 학교들, 굉장히 우수한 학교들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송파 성지 주변으로는 학교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 송파 성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298세대예요. 그리고 이제 그 29년차 아파트인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여기 보시면 지금 추진이 뭐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못지않게 리모델링이 좀 추진되고 입지가 좋으면 줄수록 이 상승세가 뭐 장난이 아닙니다.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생각보다 꽤나 많은데요. 그리고 이제 뭐 추진위원회를 또 설립하는 아파트 단지들도 이 경기도, 인천, 뭐 서울 할 것 없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데, 일단 최근 리모델링이 이제 확산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건축이 규제가 되고요. 도심 속에 이제 신축 아파트 부족 사태 때문에 이 리모델링이 이제 반사이익을 받고 있다라 보시면 되고요. 자, 재건축이 이제 주춤하면서 도심에 이 새 아파트 공급이 뜸한 사이에 신축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선호도도 굉장히 높고요. 자, 그렇게 이제 급등하다 보니까 리모델링이 이제 날개를 달아줬다. 재건축보다는 이제 사업 진입 장벽이 좀 낮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사비 이상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분양분도 자, 분양가가 많이 올라가서 사업비 부담도 좀 덜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하는 아파트 단지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거 재건축 돼 안 돼. 자, 이걸로만 좀 판별하고 자, 주택을 취득하든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든 거주 목적으로 취득하든 좀 그런 관점에서 많이 바라봤는데, 지금 그런 공식들이 많이 깨졌습니다. 예전에도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몇몇 차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차이점. 그래서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 이제 안전진단을 보게 되면 수직 증축이 B등급 이상, 그러니까 수직 증축이라는 거는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위에 이제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B 등급 이상이어야 되고, 자, 수평 증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옆으로 늘리는 거예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C등급 이상이어야 자, 이제 통과가 가능하고요. 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D등급이 나와야 돼요. 이 안전진단. 그 D등급 이하로 나와야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그 리모델링은 재건축의 대안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이 되면 재건축은 안 되는 거고, 재건축이 될 수 있으면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리고 이제 최소 연한,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시작할 수 있는 연한은 15년이고요. 재건축은 지금 법적으로 30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자, 조합 설립 주민 동의율은 3분의 2, 자, 재건축은 4분의 3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공사 방식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데, 자, 리모델링은 이제 부분 철거 후 증축을 하게 되고요. 자, 여기에는 이제 수직이라든가 아까 여기 봤죠? 수평, 그 다음에 이제 별도로 이제 짓는 그런 그 동들을 만들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전면 철거 후 신축을 만드는 거다. 자, 증축 범위 같은 경우에는 기존 8호제곱 미만 같은 경우에는 40% 이내고요. 자, 그 다음에 8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0% 이내에서 증축을 좀 늘릴 수 있다, 평형대를. 자, 그리고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 범위 내에서 이제 그 신축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용적률 제한,
위한 법적 상한 이제 그러니까 초과돼서 이제 허용이 되고, 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 법적 상한 이내, 그러니까 3종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300%까지죠. 그래서 300% 이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건축 규제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 높이 제한, 조경 등 이제 이런 부분은 완화되어 있고요. 재건축 경우에는 건축 규제가 완화가 되어 있지 않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차이점이 크죠. 그래서 리모델링, 자, 기부 체납할 필요 없고요. 재건축은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해야 할 이익이 있으니까요. 자, 임대주택 건립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없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일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초과이익 환수제에서 이제 크나큰 차이가 있는데요. 자, 리모델링은 없고요. 재건축은 발생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거래 제한에 있어서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근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자, 투기과열지구다. 자, 그런데 이제 재건축 조합이 설립이 됐다. 그러면 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조합원 거래 전매가 제한이 된다. 자, 이런 점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수직 증축 있잖아요. 이렇게 아파트가 있는데, 요 위에 올리는 거, 요거는 이제 B, 등급 이상일 경우에 이제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자, 이제 수직 증축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가 15층 이상일 경우에는 3개 층까지 올릴 수 있고요. 자, 14층 이하의 아파트다 그러면 2개 층까지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락 쌍용 아파트, 지금 리모델링, 그 예전 리모델링 전 도면과 리모델링 후 도면을 지금 아래서 보고 있는데요. 일단 리모델링 단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 한계점이 있다라고 좀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내력벽을 철거할 수 있냐 없냐.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아직 현행 법규상으로는 내력벽을 철거할 수 없죠. 그래서 내력벽을 유지한 채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층간 소음 등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층고가 좀 낮아지거나 평면이 좀 앞뒤로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지금 늘어났죠. 자, 그래서 이제 좀 길쭉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리모델링을 제가 예전에도 뭐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 가격이 거의 신축 아파트만큼은 아니더라도 일단 굉장히 근사하게 유사하게 많이 따라가는 이 리모델링 아파트다. 그리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 관리처분 인가 이외에 이제 철거 후에 이 상황에서 리모델링과 좀 차이점이 있다면,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그 공사 중에도 보유세를 내야 된다. 그래서 재산세와 종부세 자 부과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런 세금적인 부분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일단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그래서 금융세제 개선안에서 이 리모델링, 그 일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일단 일기 신도시는 계속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예시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움직임이 있는 지역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활성화를 시키겠다라는 이 부동산 특위에서 좀 너무 성급하게 이걸 발표를 하지 않았나. 왜냐면 이제 내력벽 철거와 관련된 부분, 이게 아직 발표가 한 2년째 안 되고 있거든요. 2년째.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의 최대 난관인 이 내력벽 철거, 그 다음에 수직 증축 허용 등과 관련해서 자 이런 문제들은 정부가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자, 내력벽 철거는 재건축보다 수익성이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요소이지만 안정성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리모델링을 통해서 아파트를 증축할 때 그 가구 간의 내력벽을 철거하지 못할 경우에는 좌우로 확장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길쭉해진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베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요즘에는 채광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3베이, 뭐 4베이를 이제 많이 쓰는데 실제로 이제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베이나 이제 3베이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내력벽을 철거하지 못하는 리모델링 아파트들은 이제 세로로 긴 동굴형 채광에서 좀 안 좋은 그런 모형이 또 이제 갖춰질 수 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리모델링 그 업계에서는 이제 정부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안에서 가구 간의 내력벽 철거를 허용해달라 요구를 해왔고요. 정부도 자 이를 받아들여갖고 2016년, 그러니까 2016년도 1월에 아파트를 리모델링 할 때 안전진단 그 평가 등급, 그러니까 B등급 이상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그 가구 간의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그 시행 규칙을 그러니까 개정하는 이제 입법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자, 하지만 이제 안정성 굉장히 중요하죠. 그 그러니까 안정성의 문제가 좀 제기가 되자 일단 정부에서는 2016년 8월 달에 내력벽 철거 문제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19년 3월까지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했으나 아직까지 지금 미뤄지고 있거든요. 자, 이 연구 용역을 수행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작년 2020년도 9월 초에 국토부에 검증 보고서를 제출을 했지만 자, 국토부가 발표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자, 게다가 이제 내력벽 철거와 함께 이제 리모델링 사업을 높일 수 있는 그 핵심으로 꼽히는 수직 증축도 여전히 정부의 그 동의를 얻어내기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국토부에서는 일단 28일 그 내력벽 철거라든가 수직 증축과 관련해서 규제 완화 문제는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직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부동산 특위에서는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를 또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은 제가 앞으로 보더라도 확산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문제점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도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직 증축이라든가 내력벽 철거가 되지 않는 형식의 리모델링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좀 길게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이 내력벽 철거 부분은 이 안정성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안정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안정성을 그러니까 해치지 않는 범위라면 일단 뭐 진행을 하면 좋겠지만 안정성에 진짜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지금 오래된 아파트들 이 구도심에 그러니까 도시 안에 재건축이 좀 불가능한 아파트들 좀 연식이 좀 오래됐어요. 뭐 학군이라든가 또는 그 직주 근접성 그러니까 이제 대중교통 그가 지하철 자, 지하철에 굉장히 인접해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그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신축 아파트라든가 재개발 재건축 추진하는 그런 지역에 있는 주택보다는 그래도 가격이 좀 저렴할 거예요. 그런 주택군들을 여러분들께서 실수요로 자 거주하신다 그러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가격적인 부분 꼭 고려하셔가지고 우리가 살펴봐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될 만한 단지, 그러니까 이미 추진되고 있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될 만한 단지를 찾는 게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될 수 있으면 이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뭐 신축 아파트나 재개발 재건축보단 그래도 좀 저렴하고 될 만한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 외곽 지역이라든가 서울 도심에서도 좀 살펴보면 그래도 괜찮은 단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단지들 특히 이제 이런 도심 속에서 좀 찾아보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요즘에는 뭐 지금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인데 지금 올라온 시장 이 판때기에서 보잖아요. 이 판때기에서 그럼 서울이라는 지역이 오히려 요즘에는 더 저렴해 보이는 현상이 그러니까 느낌이 막 들거든요. 근데 요즘에 최근에 막 경기도에서 20억 아파트가 막 속출하고 있다. 뭐 15억, 17억 아파트가 막 지금 거래되고 있다. 물론 거래가 많이 되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상징성 있는 가격대가 뭐 찍히고 있고 그런 그 단지들이 이제 뉴스에 이제 언론에 이제 터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이 오히려 더 저렴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시장이 지금 참 어디로 가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우리는요 모든 상황을 좀 고려를 해가지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자고요. 합리적인 선택. 그래서 너무 비싸면 자 그리고 여러분들 체급에 맞지 않다 그러면 좀 놔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체급에 맞게끔 좀 이렇게 그 부동산을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가격이 비싼 아파트를 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반대로 뭐 3억짜리, 4억짜리 아파트를 이거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또 있거든요. 뭐 3, 4억이 뭐 A 이름은 아니죠. 근데 3, 4억대 아파트, 이런 저렴한 아파트가 이제 뭐 수도권에 있다 그러면
그래도 내가 내 집 마련은 하나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사시는 거는 나쁘지 않고요. 자,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이제 사전 청약 있죠. 그래서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 좀 도전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사전 청약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뭐 여태까지 무주택인데 뭐 집을 사는 게 뭐 쉽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본 청약도 기다려 보시고요. 일단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자, 본인이 하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서 오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